안녕하십니까. 양다이TV에서 비유를 맡고 있는 비달 홍종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리를 맡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저 따라하신 건가요? 이거 그럼, 약간 따라한 그럼. 것 같은데. 흐름을 맞춘 거야. 지난 주말에 저희가 양악술학회에서 턱교정 수술, 안면윤곽 수술, 그리고 이제 저희충 교정 치료의 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 대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황 원장님이 강의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그날 그 황 원장님의 강의를 듣고 강의 내용이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절묘하기도 해서 제가 황 원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의사들한테 하는 강의 형식 말고 좀 일반인들에게 좀 재밌게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텐츠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 드렸는데 황 원장님께서 그런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특히 보면은 최근에는 환자들이 와서 양악술 상담을 할 때 턱수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사실 이제 이런 턱수술이라는 게 특히 양악술 시에 같이 하는 턱수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실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양악술에서 턱수술 한다 이거 좀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악술에서의 턱수술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 상에서 양악술의 전체적인 틀을 짜고 계획화에 얼굴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로 턱구 수술을 계획하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랜만에 황 원장님 강의 듣고 오시죠. 네, 오늘은 턱구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자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흔하게 많이 보일 수 있는 환자고요. 주걱턱과 약간 긴 얼굴을 가지고 있는 환자고요. 우리 주걱턱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턱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서 중안모는 약간 꺼져 있고 하안모가 이렇게 좀 볼륨감이 많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교정이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 병원으로 오게 됐고요. 우리 3D 분석을 해보니까 아래턱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관이 굉장히 큰, 그리고 그에 비해서 중안모는 좀 꺼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수술은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양악 회전술의 형태로 수술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를 통해 가지고 아래턱에서의 많은 이런 볼륨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턱끝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턱끝이 앞으로 좀 빼주는 형태로 수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턱끝 수술을 계획할 때 양악 회전을 많이 하고 그래서 턱을 좀 더 많이 넣은 상태에서 턱끝을 빼줘가지고 턱끝의 라인을 맞춰주는 형태로 수술 계획을 처음부터 잡았고요. 그 결과 이제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넓어 보이는 이런 아래턱의 모습이 회전을 통해서 굉장히 보면 여기 있던 턱이 거의 턱 하나가 들어올 만큼, 반대측에서도 여기 있던 턱이 거의 턱 하나가 들어올 만큼 굉장히 많은 회전을 하게 되고 해서 아래턱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턱끝을 앞으로 살짝 빼주는 형태로, 이때 뺄 때는 큰 조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조각을 빼줌으로써 넓었던 턱끝 라인이 약간의 정면에서 봤을 때 U자 느낌의 라인이 V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술했고요. 그래서 수술 전후를 밑에서 보았을 때 이런 턱끝의 라인을 보게 되면 수술 전에는 약간 이렇게 넓은 듯한, 그래서 하관이 큰, 우리 얼굴이 길고 얼굴이 넓은 느낌이 있었다 그러면 양악 회전술을 충분히 해서 아래턱을 많이 넣은 상태에서 턱끝의 작은 조각을 앞으로 빼줌으로써 라인이 수술 전에 비해서 좀 더 V라인에 가까운 형태, 수술 전은 약간 넓은 U라인의 느낌이었다 그러면 수술 후는 이게 깎아서 만든 어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전체로 많이 넣은 상태에서 턱끝의 작은 조각을 빼줌으로써 만든 자연스러운 V라인의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수술 전에 비해서 한 6개월쯤 지나서 붓기가 완전히 빠졌을 때 보면 긴 얼굴이 굉장히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길었던 얼굴이 짧아지게 되면 얼굴이 약간 동그래지는 느낌이 생기는데, 많은 회전학과 턱끝 수술, 작은 조각을 빼는 턱끝 수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갸름한 라인이 유지된 상태, 오히려 더 수술 전에 비해 좀 더 갸름한 형태가 이제 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45도에서 보았을 때 위턱이 이렇게 많이 꺼져 있던 볼륨이 증가하고 아래턱이 길고 이제 큰 느낌이 감소하고 했는데, 특히 이렇게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전체로 양악 회전에서 많이 넣은 상태에서 작은 턱근 조각을 이렇게 빼주게 되니까 전체의 라인이 굉장히 슬림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 살짝 턱끝이 이제 살짝 무턱 느낌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맞췄습니다. 이렇게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턱끝 수술은 환자마다 각자의 취향이 좀 반영되게 되는데요. 특히 여자에서는
약간의 무통 느낌이 남는 이런 턱끝의 위치는 어떤 환자에 있어서 얼굴이 좀 더 여성스럽고 긴 느낌을 많이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약간의 무통 느낌이 남도록 턱끝의 위치를 우리가 잡았고요. 다른 환자를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똑같이 주걱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환자보다는 우리 아래 턱 부분이 하관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작은 느낌이 드는 주걱턱인데 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어떤 전형적인 주걱턱이 아니라 오히려 턱은 작아 보이는 주걱턱 형태가 되고요. 수술 전 교정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러 왔고요. 우리 3D 분석을 해서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게 하관이 아까 환자에 비해서 아까는 이렇게 넓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 환자는 하관이 오히려 이렇게 갸름한 느낌, 또 작은 듯한 느낌이 많이 남는 이런 주걱턱 환자였습니다. 수술은 이제 그에 맞춰 가지고 주로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비대칭을 맞추는 형태로 수술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비대칭이 좋아지고 주걱턱이 좋아졌는데 턱끝 수술도 같이 돼 있는데 아까 환자보다는 아까가 턱끝이 이렇게 작게 잘라서 수술이 돼 있다,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 환자에서는 큰 조각을 이렇게 잘라줌으로써 아래 턱의 볼륨이 작았던 주걱턱이지만 작았던 볼륨이 더 작아지지 않도록 또는 약간 증가하도록 우리가 수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술 전에 주걱턱이 해결되려면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에서 봤을 때는 아래턱이 더 이제 볼륨이 커진 듯한 느낌이 드는. 만약에 우리가 턱끝 수술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래턱이 더 작아진 느낌이 요거보다 더 작아졌을 텐데 오히려 위턱을 약간 빼주고 아래턱을 이제 턱끝 수술을 크게 디자인함으로써 아래턱의 볼륨이 충분히 유지된 형태 또는 약간 증가한 느낌이 들도록 되는 결과가 생겼고요. 우리 45도에서 봤을 때도 약간 꺼져있던 코 옆이 이렇게 좀 돋아지고 이게 작아 보이는 턱끝이 오히려 약간 볼륨이 증가 또는 유지 내지 증가함으로써 좀 더 젊어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턱끝을 주걱턱에서 턱끝을 빼는 경우 외에도 턱끝만 이렇게 나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턱끝을 후방으로 이렇게 뒤로 넣어주는 형태의 턱끝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에도 그냥 뒤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턱끝이랑 피부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뼈가 들어간다고 해서 피부가 들어가는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이제 회전 후퇴, 로테이셔널 셋백이라고 해서 앞보다는 뒷부분을 좀 더 넓게 잘라줌으로써 뼈 조각이 단순히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듯이 이렇게 들어가게 됨으로써 훨씬 더 회전 효과가 이제 많이 생기도록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튀어나와 있던 아래 턱끝이 굉장히 많은 어떤 볼륨의 감소가 나타나도록 우리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래서 겹쳐봤을 때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은 형태의 턱끝이 뒤로 많이 후방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고안된 형태의 턱끝이 후방으로 충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잘라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수술로 인한 변화 부위라는 게 턱 부분에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는 약간의 제한되는 부분으로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턱끝을 뒤로 넣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의 효과를 우리가 내볼 수 있고요. 다른 경우에서 이렇게 턱끝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른 경우에 이 환자는 이제 사각턱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온 건데 턱끝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턱끝의 형태가 사각턱인 경우에는 옆을 잘라준다고 해서 이게 형태가 옆을 잘라주기만 해서는 형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앞에 턱끝을 살짝 늘려주면서 이렇게 잘라주는 형태로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턱끝 수술을 또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턱끝 앞부분을 이렇게 오목한 부분을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늘려주고요. 옆 부분에 잘라서 맞춰줌으로써 전체 라인이 확실히 이렇게 네모냈던 얼굴 형태가 좀 더 가림한 형태, 자연스러운 가림한 형태가 되도록 우리 턱끝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턱끝 수술은 이 환자의 어떤 상태, 뼈의 상태, 피부의 상태, 또 볼륨의 양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턱끝 수술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특히 이렇게 양악 수술 중에 같이 하는 이런 턱끝 수술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제가 한 수술 환자를 통계를 내보니까 양악 수술 환자에서 거의 92%에서 턱끝 수술을 함께 시행했었는데요. 최근에 2020년도에서 제가 시행한 50명의 환자를 보게 되니까 턱끝 수술을 같이 한 경우는 불과 34% 정도의
불과하더라. 그래서 한 60% 정도는 턱구 수술을 요즘은 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위턱 아래턱 수술을 하고 양악수술을 하고 나서 턱구새 모양에 따라서 턱구 수술을 할지 안 할지를 정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여러 번 다른 컨텐츠에서 설명했지만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턱구새 모양을 미리 알고 만약에 턱구새 모양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한번 고치고 나서 우리가 실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턱구새 모양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우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서만 턱구 수술을 하게 되고 모양의 이상이 아니라 어떤 수술 계획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턱구새 위치를 잡을 수 있는 한 60% 정도에서는 이제는 턱구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턱구 수술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환자의 얼굴 또는 뼈의 상태, 볼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 잘 보셨죠? 네, 황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황 원장님 강의 끝에도 아마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 턱끝은 사실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수할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술 계획을 세우다 보면 턱끝의 위치까지 동시에 같이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턱끝 수술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끝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잘 계획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긴 내용을 이제 권 원장님이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악수술에서 턱끝 수술 활용 점정이다. 네, 점점 재밌어지는 권 원장님의 한 줄 정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달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